이번 시간에는요,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건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얘기하기에 앞서가지고요, 우리 교과서하고 약간 그림하고 설명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교과서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깐만 정지시켜가면서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이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단진동과 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진자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자는 뭐죠? 어떤 물체에 실을 매달아 놓고 자, 내가 얘를 왕복 운동을 시켰을 때 이 왕복 운동하는 이 물체를 진자라고 그래요. 그쵸? 이걸 진자라고 하는데 진자의 특징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운동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데 이와 같은 진자의 이런 운동을 단진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고 있고요. 자, 용수철에다가 추를 하나 매달고 아래쪽으로 살짝 당긴 다음에 놓게 되면 용수철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탄성력에 의하여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중력에 의해서 다시 내려가고 탄성력에 의해서 올라가고 하면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운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우리가 무슨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단진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잡았다가 놓으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같은 운동을 반복한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일정한 형태의 운동을 반복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같은 운동을 수식으로 한번 지금부터 나타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도 이와 같이 똑같은 시간에 어떤 한 곳을 이렇게 왕복 운동으로 표현되고요. 그렇게 표현되는 그 그림자 운동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그 그림자 운동도 우리는 무슨 진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진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번에는 용수철을 가로로 이렇게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매달아 놓고 쭉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이 용수철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 물체에 탄성력을 작용하는데, 그때 탄성력은 변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때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계수와 늘어난 변이를 곱한 만큼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의 탄성력은 추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하는데, 그때 탄성력의 방향은 변이와 반대 방향, 즉 늘어나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와 같은 탄성력의 이와 같은 힘을 뭐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복원력,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탄성력, 즉 복원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kx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다. 탄성계수와 변이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수철의 변이를 x라고 한다면 탄성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진동과 관련돼서 좀 더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진동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변이의 크기에 비례하고 변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여? 그래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원력이 작용하여. 그러니까 늘어나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좀 전에 용수철의 운동을 봤더니 복원력이 작용했죠. 복원력이 작용해서 주기적으로 오실레이션, 진동하는 것, 왕복 운동하는 걸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단진동이다. 그럼 용수철이 단진동이에요, 이거. 용수철의 단진동, 그쵸? 용수철의 단진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핵심은 뭐가 작용하여? 복원력이 작용하여
주기적으로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진동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자, 실에다가 원형추를 매달아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막 돌리고 있어요. 막 돌리고 있는데 이쪽에 자, 광소를 이렇게 쏘고 있대요. 광소를 쏘다 보니까 추가 이 위치에 있을 때에는 그림자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럼 추가 이 위치에 있을 때에는 그림자가 어디 생겨요? 여기 생겨요. 추가 이 위치에 있을 때에는 좀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다시 추가 이 위치에 있을 때에는 다시 아래 위치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림자만 보게 되면 이 추는 현재 원운동하고 있지만 그림자만 보게 되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추의 이 운동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겁니다. 분석해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임의의 한 축에 투영시켜보면 그림자로 보면 무슨 운동하는 거와 비슷하다? 단진동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오실레이션 떨고 있죠. 이 단진동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 단진동의 핵심은 뭐라고요? 뭐가 작용해야 된다고? 변유의 방향과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복원력이 작용해서 올라가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점점 느려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복원력이 작용해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 반시계 방향으로 무슨 운동하고 있다고요? 추가 반시계 방향으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 등속 원운동과 관련돼서 임의의 점에서의 속도의 방향과 크기는 접선으로 표시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선? 접선으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때 접선 방향의 속도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만약에 A라면 반지름에다가 각속도 오메가를 곱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심가속도,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반지름에다가 각속도의 오메가 제곱이다.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 쭉 했죠.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있는 문장 볼게요. 물체의 P가 0인 위치에서, T가 0인 위치라는 얘기는 여기에요. 물체 P가 0인 위치에서 출발하여 각속도 오메가로,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는 자, 시간분의 뭐예요? 얼마나 이동했는가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이게 각속도예요. 그쵸? 반지름 오메가로 반지름 A인 등속 원운동할 경우 회전각 세타는 오메가 T가 된다. 왜? 오메가는 T분의 세타라고 했으니까 T초 동안 움직인 회전각 세타는 오메가 T라고 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각도가 현재 뭐라고 돼 있어요? 세타라고 돼 있죠? 그럼 세타 대신에 요 각도를 뭐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다? 오메가 T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주기 T마다 같은 경로를 왕복 운동한다. 주기 T마다 똑같은 경로를 같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 똑같은 경로를 계속 왕복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물체의 변이 X는 물체의 변이 T초 후에 물체가 여기 있다면 이 변이 X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예요. 이 변이 X를. 자, 이 변이 X는 쉽게 얘기해서 이 변이 X는 T초 동안에 그림자만 봤더니 중앙에서 이만큼 같죠? 이게 X예요. 변이 X. 그리고 요 사이각을 오메가 T로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고, 그렇다면 요 변이 X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뭐라고 표현되면 돼요? 이 직각삼각형의 뭐예요? 높이죠. 직각삼각형의 높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인 오메가 T는 자, 빗변분의 높이죠. 빗변이 반지름 뭐예요? A죠. 빗변분의 높이가 바로 X죠. 고로 이 T초 동안에 그림자가 이동한 거리 X는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t초 동안 그림자가 이동한 거리는 a sin 오메가 t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a는 단진동의 최대 변이, 이 a는 왜냐면 단진동할 때 이 a 값, 이 x가 a를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x가 a를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는 단진동의 최대 변이이다. 단진동의 최대 변이로 이걸 뭐라고 한다? 그쵸? 진폭이라 한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그림자가 이동한 거리 x는 a sin 오메가 t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세타 대신 오메가 t를 우리가 써준 거죠. 세타 대신. 왜냐면 각속도 오메가는 뭐예요? 시간분의 자, 세타니까. 그쵸? 그래서 세타 대신 오메가 t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요 그림자의 길이 요게를 뭐라고 그랬어요? x라고 했고 x는 a sin 오메가 t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t초 후에 물체가 P점에 와 있어요. 이 P점에 와 있을 때의 접선 방향의 이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원의 반지름에다가 그렇지요. 자, 각속도 뭐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각속도 뭐로? 오메가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핵심이죠. 이 현재 이 지점에서의 그림자의 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속도? 그림자의 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림자의 속도. 지금 그림자의 속도의 방향하고 변위의 방향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의 접선 방향의 속도가 a 오메가죠. 그러면 이 a 오메가의 요 성분을 우리가 알면 그림자의 속도 성분이 되겠죠.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이각이 도대체 몇 도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요 녀석의 연장선을 쭉 그려보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동위각으로 똑같겠죠. 오메가 t죠. 그리고 요 전체는 몇 도예요? 90도죠.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돼요? 90도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죠. 그런데 이 녀석도 몇 도예요? 90도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메가 t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이각이 오메가 t면 요 녀석이 a 오메가면 요 녀석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의 속도는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다라는 얘기예요. 저기서의 변이값 x는 뭐라고요? a sin 오메가 t. 저 지점에서의 그림자의 빠르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해가 되나요? 될 거예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빛을 쏴서 투영해 봤더니 등속 원운동이 평면상에서 어떻게 보이더라? 단진동으로 보이더라. 그리고 단진동하는 물체가 t초 후의 위치와 t초 후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뭐가 나오나요? 가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가속도. 자,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속도는 a 오메가였고 지난 시간에 가속도는 a 오메가 제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P 위치에서의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을 이렇게 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의 중심을 향해요.
원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이때 이 그림자의 가속도는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을 위로 가리키지만 가속도는 어디를 가리켜요? 아래쪽을 이렇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을 이렇게 향해요. 아래쪽을 향하기 때문에 아래쪽 한번 보세요. 가속도는 마이너스를 붙여줬어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사인 뭐라고? 오메가 t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왜 좀 전에 그 x의 변이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변이를 변이를 이게 아니죠. 자,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림자 Q의 가속도는 AQ인데 변이는 X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써줄 수 있다? 마이너스를 저렇게 붙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이번에는 단진동 운동의 가속도에 관련된 내용 좀 볼게요. 자, T초에 구슬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이때 이 그림자가 움직인 변이값 어떻게 됐죠? X는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됐죠. 이때 요 그림자의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v는 어떻게 표시된다고요?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요. 이걸 묻고 있어요. 이 위치에서 이 그림자의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속도 얘기할 때 등속 원운동에서 가속도 a는 반지름 A 각속도의 제곱 A 오메가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가속도는 A 오메가 제곱일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의 가속도이다 보니까 자, 이 성분이 아니라 이 그림자의 그렇죠? 요 각도가 오메가 t니까 이 오메가 t의 코사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오메가 t의 무슨 성분? 사인 성분을 우리가 찾아야 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t초일 때 이 그림자의 가속도는 요 녀석의 사인 성분이니까 사인 오메가 t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속도의 방향이 변이와 속도의 방향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얘가 변이는 점점 늘어나는 방향이고 속도도 위로 가는 방향인데 가속도는 반대로 아래로 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붙여줘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요. 자, 그래서 아래쪽 보면 t초 후에 저 그림자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의 의미는 변위와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림자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변위는 a 사인 오메가 t라고 했고요. 그때 가속도는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요 녀석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을 뭐라고? 변위 x라고 놓을 수 있죠. 그래서 간단히 요 지점에서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변위 x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표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 자, 이번에는 그림자 Q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제일 먼저 뭐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림자 Q의 변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자 Q의 그렇죠 속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어요? 그림자 Q의 가속도 얘기했죠. 그때 마지막으로 그림자 Q의 가속도를 얘기할 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코사인 코사인이 아니었죠? 사인 오메가 t였는데 A 사인 오메가 t가 변위 x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A x 이렇게 A가 아니죠. 오메가 제곱의 x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한 게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원력을 얘기할 때 탄성력과 관련된 복원력을 얘기할 때 탄성력 F는 마이너스 KX라는 이와 같은 식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식이 있었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F는 M, A라는 식이 있는데 이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뭐랑 같아요? 이 녀석이 복원력과 같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면
xx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오메가 제곱은 n분의 k,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는 루트보다 n분의 k다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오메가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요 녀석이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원주니까 2파이 r이니까 2파이 a가 되겠죠. 그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라지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 구의 속도가 되겠죠. 그럼 V는 t분의 2파이 a가 되겠죠. 이거 좀 가져와 볼게요. 그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V분의 2파이 a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V분의 2파이 a라고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V를 어떻게 표시해 줄 수 있다고요? A, 오메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위 지워지면, 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오메가분의 2파이. 이걸 좀 더 정리해 주면 2파이 루트 오메가가 n분의 k니까 오메가분의 1은 루트 k분의 m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식이 중요한 거 뭐예요? 단진동하는 물체의 주기가 무엇과 관련되느냐? 그거예요. 단진동하는 물체의 주기가. 그러면 얘가 이 그림자 운동이 왔다 갔다 단진동하는데 뭐가 크면 클수록, 질량이 크면 클수록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자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림자 운동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신경 써서 잘 많은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요, 행성의 운동에 관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